부정선거 일반회론 6편 2017년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 개표 부정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5월 9일 선거는 3월 10일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2016년 10월 JTBC 손석희의 최순실 태블릿 보도 사건 이후에 폭발되기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알려진 것은 태블릿이 가짜였다는 것이 법정에서도 인정됐습니다. 탄핵이 엉터리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여론의 질타를 받았는데 그것이 세월호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었습니다. 소위 좌파들의 어떤 대통령 권력을 무너뜨리려는 음모가 숨어 있었던 세월호 사건과 그 이후의 진행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11월 달에 주요 정치인들이 탄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진에 보면 그 후에 대통령이 된 문재인, 그 후에 의문사한 박원순, 그 다음에 퇴출된 안희정, 이재명, 그다음에 안철수, 심상정 같은 인물들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 후에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퇴진운동은 촛불 시위로서 2016년 10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00만 명 이상 연인원이 동원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 3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됩니다. 이 300표 중에서 234명이 가를 던졌고 이는 여당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뜻입니다. 탄핵 소추안 내용을 보면 헌법 위반 행위라고 해서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고 법률 위반 행위라고 해서 미르재단과 스포츠재단 설립을 모금했다라는 범죄, 그다음에 최소원에 대해서 무슨 특혜를 제공했다라는 범죄인데 이 정도 사건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좀 황당합니다. 결과적으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는 탄핵되고 8명의 그 헌법재판소 소장들이 모두 다 탄핵에 가결합니다. 결정문을 간단히 보면 지금 보면 너무나 황당한데요. 첫 번째 문장이 피청구인은 최소번의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기며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이런 가짜 뉴스가 탄핵의 핵심이라는 얘기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였다고 하겠으나 검찰과 특별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마저 거부한 피청구인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소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판결이죠. 그래서 이 판결을 한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된 조직인지 아니면 간첩들이 침투한 조직인지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고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나오고 사건의 발단으로 한국 전경련이 만든 미르재단과 스포츠재단에 뭔가 모금을 했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단 한 푼의 뇌물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 과정이 쭉 전개되는데요. 3월 10일 날 대통령이 거리가 되고 그로부터 이제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는 미국의 검찰이 반기문의 동생 250만 달러의 뇌물 혐의를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이 문제를 삼은 사람은
그 뉴욕 검찰청의 데니얼 로블 연방검사인데 그는 힐러리 클린턴과 이메일 스캔들 관련된 인물이고 여기서 힐러리 클린턴이 이 검사를 동원하여 반기문을 낙선시키는 작업을 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반기문이 낙마하고 결과적으로 문재인이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상당히 미스터리 중에 하나는 과연 왜 힐러리가 트럼프 당선 직전에 이런 일을 했을까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스러운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미국은 번체만치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건국절에 참여했던 것과도 관계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미국과 노선을 같이 하지 않고 오히려 친중 노선을 건넜던 것이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추측들을 하고 있는데 역사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좀 더 규명돼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4월 9일 선거에서 문재인이 41.8, 홍준표 24, 안철수 21로 문재인이 당선됐다고 선관위에서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 발표 내용과는 달리 KREC 우리 모델을 통해서 분석해 보니 실제로 문재인에게 166만 표, 여타 후보에게 47만 표 가짜 투표를 투입했던 것이고 당락이 물론 바뀌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문재인은 대규모 가짜 표를 활용해서 받아서 당선된 것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이 선거에서 만약 안철수와 홍준표가 연합했다면 합해서 49%로 문재인을 쉽게 이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 10일 전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안철수를 높게 발표함으로써 안철수가 홍준표와 단일화하지 못하라고 한 것도 부정세력 선거의 작전의 일환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하게 합니다. 선거 당일 출구조사도 굉장히 이상한데요. 출구조사 결과가 실제로 그날 발표한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41대 23대 22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가짜표가 투입된 개표 결과와 같기 때문에 이 출구조사가 가짜표를 감안한 특히 사전선거의 가짜표를 감안한 것이라는 점에서 방송 3사도 부정선거에 야합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요. 실제로 다른 선거에서 그 방송사의 출구조사가 이상한 모양이 나타난 것이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방송사의 핵심 관계자들도 이런 부정선거에 아주 깊숙이 개입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종로구의 자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종로구가 사전선거가 약 4만 표고요. 당일 선거와 사전선거의 불합치율이 마이너스 7%로 매우 큽니다. 그래프에 보면 문재인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KREC로 모델을 적용해 보니 문재인에게는 K상수 16.67%, 6,412표, 즉 5표마다 한 개의 가짜표를 투입했고 그 다음에 여타 후보에게 K상수 9.09%, 3,497표, 즉 10표마다 한 표를 투입한 것을 계산하면 불합치율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KREC 모델과 조금 다른 것은 여기에서는 여러 후보 중에서 여타 후보에 추가로 가짜표를 넣음으로써 그 문재인 한 명에게 지나치게 많이 넣은 것을 좀 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원래 모델과 약간 다른 변형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돼서 불합치율이 마이너스 0.6%로 나오고요. 요거를 감안한 그래프를 보면 사전 선거와 당일 선거가 거의 똑같아지는 합리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강남구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는 12만 5천 명 정도의 대규모 사전 투표가 있었기 때문에 오차가 생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8%의 불합치율이 나온다는 것은 부정선거가 거의 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프를 보아도 사전선거에서 그 문재인이 굉장히 많은 표를 상대적으로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KREC 모델을 적용해 보니 문재인은
조작상수가 16.67%, 2766표, 5표마다 가짜표 1개를 추가한 것으로 보이고 여타 정당의 K상수는 5.3%, 6,558표에 18표마다 가짜표 1개를 투입한 걸로 계산하면 합리적인 대답이 나오고 이를 득표율로 계산하니 불합치율이 마이너스 0.2% 줄어듭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가 거의 같은 모양으로 나오고 특히 압구정동과 도곡동에서 홍준표가 크게 앞서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송파구 자료를 보겠습니다. 송파구는 여기도 사전 투표가 15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표본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합치율이 커질 수 없는데 무려 마이너스 13%라는 거대한 불합치율이 나온 것은 확실한 조작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프로 그려도 사전 투표에서 문재인이 과도하게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KREC 모델에 따라서 문재인의 조작 상수를 14.3%, 21,782표, 6표마다 가짜표 1표를 투입한 것으로 보이고 여타 후보의 K상수는 4%, 6,099표, 24표마다 가짜표 1표를 투입한 것으로 계산하면 불합치율이 크게 줄어들어서 마이너스 1.3%로 줄어듭니다. 이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거의 사전 선거와 당일 선거가 같아져서 이것이 훨씬 더 진실에 가깝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용인 수지구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사전 투표에서 문재인이 46%인데 당일 선거에선 40%로 큰 차이가 나서 불합치율이 무려 11%나 됩니다. 그래프로 그려봐도 문재인이 과도하게 사전 선거에서 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안철수는 동네마다 큰 차이가 없이 20% 근처에서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KREC 모델로 분석해보면 문재인에게 가짜표 12.5%를 투입했고 표수로는 9,805표, 여타 후보에게도 3%의 가짜표를 투입해서 2,353표를 투입한 것으로 계산을 해보면 불합치율이 마이너스 1.1%로 감소합니다. 가짜표를 제거한 후 데이터 그래프를 그려보면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가 거의 일치돼서 이게 진실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안철수 같은 경우 가짜표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는데 23%, 24% 합해서 24% 나오는 걸 보면 안철수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고 안철수를 지지하는 서양 사람들이 특별히 사전선거와에 쏠리지 않아서 거의 같은 표가 나온다는 것도 특별히 어떤 세력이 사전선거에 많이 나간다는 것은 그런 주장을 거부하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대구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성구를 보겠는데요. 수성구도 그 사전 투표수가 9만 표가 넘는 큰 선거구고 그런데 무려 마이너스 18%의 불합치율이 나온 것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프로 그려봐도 문재인이 과도하게 당일 투표에 비해서 많은 표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KREC 모델을 적용하니 문재인 표는 K상수가 10%, 9,346표, 9표마다 가짜표 1표를 추가한 것으로 보이고 여타 후보에게도 5%, 4673표를 추가했다고 보이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불합치율이 마이너스 0.2%로 감소합니다. KREC 모델을 적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당일 투표와 그 사전 투표가 그래프 모양이 거의 똑같아서 이것이 훨씬 더 진실에 가깝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요 지역 12군데의 KREC 모델을 적용해 보니 문재인 후보에게 적용된 K값과 여타 후보에 적용된 K값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경기 분당, 용인 이런 지역을 대표값으로 해서 광역단체의 K값 두 가지를 문재인에 대한 K값과 여타 후보에 대한 K값을 추정을 해서 이런 값을 계산을 했고 이 값을 근거로 해서 가짜표를 계산해 보니 이런 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에서도 문재인이 1등을 했고
그런데 가짜표를 더 넣어서 더 많이 이긴 것으로 보고, 그렇지만 어, 전남에서는 물론 획기적으로 많았고요. 근데 경상북도나 대구나 경상남도에서는 홍준표가 더 이긴 것을 그래프로 볼 수 있습니다. 앞에 그래프를 데이터를 추론하기 위한 계산을 한 표입니다. 왼쪽에는 공식 데이터이고 그 K상수를 적용해서 가짜표를 계산한 후에 오른쪽에서 가짜표를 뺀 수정한 표를 만들어 본 것입니다. 역시 이 공식에서 나온 것인데요. KREC 모델이 XPR는 XP-TP 곱하기 K. 이거는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진정한 민주당 표는 가짜 민주당 표,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에다가 TP, 전체 사전 투표에다가 K 상수를 곱해서 그것이 가짜표로 계산하면은 진짜 민주당 표가 나오고, 그러면 진짜 민주당 표와 보수당 표의 비율에다가 사전 선거죠. 당일 선거의 민주당 표와 당일 선거의 보수당 표를 나눈 값을 빼면 그것은 0에 가깝고 이 에러라고 하는 오차가 약간 발생한다. 뭐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조작상수 K는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이런 식으로 불연속적인 수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오차항 에러는 사전선거와 당일선거의 오차로서 사전선거 투표수가 크면 이것이 줄어든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 여기서도 역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에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확률 계산에서 10,000명 단위일 때는 2, 3%가 오차가 생길 수 있지만 10만 명이 될 경우는 1%도 오차가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이 표에서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이거의 과학적인 통계학적 근거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1편에서는 24년 10월 서울시 교육감, 2편에서는 24년 3월 국회의원 선거, 3편에서는 22년 6월 지방선거, 4편에서는 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사전선거 개표 부정이 있었다는 것을 KREC 모델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번 5편에서는 2017년 5월 대선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는 변형된 KREC 모델로 현재 설명했습니다. KREC 모델로 모든 부정선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당일선거 개표 과정에서 개표기의 고의적인 오류 문제, 미분류표의 의도적 오분류 문제는 KREC 모델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장기 투표지나 형상 복용 투표지 같은 이상한 투표지의 출현 문제는 KREC 모델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입니다. 우편을 통해 이동하는 간해사전 투표의 조작도 KREC 모델 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REC 모델 방식으로 지난 10년간 자행되었던 부정선거의 메커니즘이 거의 같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고, 부정선거표의 90% 이상이 이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이 작업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K상수를 결정하는 팀이 최소 수십 명이 필요하고, 전산 조작하는 팀이 최소 3명이 필요하며, 가짜표를 제작하여 운반하고 3,500군데의 사전투표함에 투입하는 작업에는 한 개소당 3명으로 보아도 최소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동원해야 되는 거대한 조직 범죄입니다. 특히 3번의 작업에는 중국에서 인쇄를 한다는 견해도 있고, 선관위가 선거 때마다 운영하는 선관위 임시사무소에서 인쇄기를 돌린다, 프린터기를 돌린다는 의견도 있으며, 우편 투표 조작은 다산 네트워크의 난민우가 인수한 핸디소프트와 한국전자투표 주식회사가 수행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필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선거 전에 여론조사 회사들이 더불어당에게 높게 나오도록 조작하여 발표함으로써 왜곡된 결과를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것에 작용을 하고, 또한 주요 방송사인 KBS, MBC, SBS, JTBC가 당일에 출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선거 조작 내용을 포함시킨 결과를 도출하게 함으로써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고 의심됩니다.
즉 많은 여론조사 회사들과 주요 방송사 간부들도 부정선거에 가담시키는 거대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작업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자는 누굴까요? 누군가 거대한 어, 조직에 컨트롤 타워가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K값을 결정하는 것이라든가 어떤 조직적으로 인사하고 운반해서 투입하는 과정을 관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산하의 민주연구원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작업을 했다라는 견해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관리자를 포함한 고위직 간부,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인사, 그리고 가짜표를 인쇄하고 운반하고 투입하는 작업을 조화롭게 지휘할 수 있는 수계, 우두머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아직 그것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의 정체를 밝히는 일은 위대한 작업이고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당분간 아직은 특정하지 못한 이 세력의 두목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나오는 돼지의 두목 나폴레옹이라고 당분간 은어로 부르겠습니다. 이 좌파 두목 돼지 나폴레옹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대표 부정을 총괄하고 통제하는 마스터마인드 돼지 나폴레옹과 그가 통제하는 집단의 특성을 열거해보면 오로지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개표를 조작하는 좌익계열의 세력이다. 두 번째, 정거관리위원회를 은밀하게 장악하고 통제하는 세력이다. 매번 선거 때마다 조작 상수를 정하는 중앙통제기구가 있다. 주요 언론의 사주, 오너를 통제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이다. 조선중앙동아 한겨레 어느 신문도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본격적으로 파헤치지 않았다. 여론조사를 미리 조작하여 선거 결과를 승복하게 하는 작전 능력이 있다. 공성상사 출구조사 발표를 사전선거 조작값과 연계시키는 능력이 있다. 여론조작에 능하여 부정선거라는 대규모 범죄를 은닉하는 데 능한 세력이다. 대법관들을 광범하게 포섭하여 부정선거 유죄 판결을 막을 수 있는 막강한 세력이다. 경찰과 검찰이 본격적인 부정선거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는 세력이다. 사전선거 조작으로 인해 당선된 공직자는 물론 입을 닫게 할 수 있으며 억울하게 낙선한 대다수의 후보자마저 입 다물게 하는 괴력을 가진 세력이다. 자유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리더라도 자기와 자기 파벌의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범죄든지 저지를 수 있는 세력이다. 이 범죄는 거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받을 정도의 가장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 조직은 참으로 무서운 조직입니다. 아마 우리가 몰랐던 수많은 범죄와 의문사 중 상당수가 이 조직과 관련되어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 세계가 알게 되면 인류는 대한민국을 과연 뭐라고 평가할까요? 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대규모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내전 수준까지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의 위신이 떨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산 불매 운동이 일어나 수출이 격감하지 않을까요? 이런 혼란을 틈타서 중공이나 북한이 침략하려 하지 않을까요? 부끄러운 이 나라에서 살기 싫다고 인재들이 대규모로 이민 가지 않을까요? 별별 생각이 떠오르지만 우선은 보다 정확한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부지런히 프로파일링을 더 해봐야겠습니다. 2017년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 개표 부정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